자, 저희는 이제 마지막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요, 국민의힘 소속 박준태 의원이 이런 질의를 했어요. 헌법 84조,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재직 기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불소추 특권. 그러면 대통령 되기 전에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 임기 시작되고 나면 그 재판이 멈추느냐 안 멈추느냐 이래 되는데, 근데 이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정원, 그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어제였습니다.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임기 중에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직을 상실하는가 했더니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 이렇게 답을 했네. 이게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일단 이제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 재판이 그 재판 자체로 해결될 것 같지 않으니까 이걸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온갖 시도 중에 대선을 뭐 당겨가지고 조기 대선을 치르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 재판을 멈추겠다. 네. 이제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등장하는 게 헌법 84조예요. 이거는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한 나머지 형사 범죄에 대해서는 재직 중에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소추라고만 되어 있지 이게 지금 재판에 대해서 멈추냐 아니냐 이렇게는 지금 언급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민주당 쪽에서는 재판이 멈춘다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대통령만 되면은 지금 온갖 혐의들에 대한 재판 다 멈추고 게임 끝이야. 난 다 털었어. 이제 이렇게 가겠다는 뜻이고,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헌법 84조의 해석상 재판은 멈추지 않는다. 기존 재판은 그대로 진행돼서 대통령 임기가 시작돼서도 재판 받아야 되고, 거기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대통령직을 물러나야 된다라고 해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법률 효과상으로는 피선거권 박탈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피선거권이 박탈되려면은 그런 형이 선고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판이 진행된다는 뜻이에요. 재판이 그렇죠. 진행돼서 선고가 나고 그 선고 결과에 따라서 직을 박탈당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 짧은 말 안에는 헌법 84조의 내용으로는 아무리 무슨 수를 써더라도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을 멈출 수는 없다. 라는 해석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요, 고 변호사님, 네. 저건 이제 헌법 84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헌법 해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 헌법 해석의 주무기관은 헌법재판소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이라 그래가지고 저 사람 무슨 행정일 보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분 부장판사 출신이에요. 부장판사 출신으로 헌법 이제 재판소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이면서 헌법재판소의 거의 최고 수준의 이제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법률가로서 헌법재판소에 이런 그런 권한 있는 지위에서 언급한 거기 때문에 유권 해석은 이미 나왔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제 그 답변 나오니까 그 한동훈 대표가 그 페이스북 쓴 거 하나 좀 띄워볼까요? 그 한동훈 대표가 바로 그 반응을 했습니다. 이걸 제일 먼저 문제 제기했던 게 한동훈 대표예요. 저게 맞죠? 이제 7월 전당대회 시작되기 전에, 저게 제 기억으로는 6월 초나 뭐 그렇게 저거 했을 겁니다. 제가 전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헌법 84조 얘기를 여러 번 했었죠. 그러니까 질문, 대통령이 당선되어도 재판은 계속되는가? 답은 그렇다. 그럼 대통령 임기 중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그 대통령직을 상실하는가? 그렇다. 오늘 국감에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질의에 대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답도 같네요. 그렇죠. 저거는 정말 법조인이면 저런 해석이 일관되게 나와야 돼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어디 뭐 사전에 의견 교환해야만 2라는 답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그렇죠. 물어봐도 2잖아요. 저거는 저게 맞아요. 그러니까 사무처장도 정확히 똑같은 얘기를 했고, 이 헌법 84조라는 거의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해요. 어떤 직무를 수행하면서 정책적인 어떤 결단을 내려요. 네. 근데 만약에 그 헌법 84조가 없으면 그게 국가적으로 손해가 난다 그래서 누군가가 배임으로 고소를 한다? 그러면은
직무수행 중에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수사받으러 다녀야 되나요? 그걸 안 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으려고 음. 재직 중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직무수행 하게끔 해라라는 건데 기존 재판은 대통령직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없죠. 기존의 개인 비리잖아요. 예. 그거를 멈춘다라는 거는 정말 우리 국민들하고 다른 특별한 존재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특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어, 근데 딱고 불소추 특권 재임 기간 중 그렇죠. 그 재임 기간 중에 있었던 뭘로 이제 되지 않는다 그 얘긴데. 그렇죠. 만약에 예. 그러면은 대번에 뭐 민주당도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해서 건건마다 고소고발 다 했을걸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취지지. 그렇죠. 그 사람에게 기존에 무슨 비리를 저질렀든지 간에 개인 비리까지 덮어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현재 사무처장의 발언이 정확히 헌법 정신에 맞는 정확한 해석이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에서 주장해왔던 게 그동안의 궤변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5일에 이제 공직선거법 1심 또 25일에 위증교사 1심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그 대법원장께서 633 이 원칙을 반드시 지켜라. 그렇죠. 왜냐 공직선거법 제 270조 그 제목이요. 선거사범의 재판 기간에 대한 강행 규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훈시 규정이 아니고 강행 규정. 그래서 1심은 6개월 내에 2심과 3심은 3개월 내에 합계 1년 내에 다 끝나라. 강행 규정으로 돼 있었는데 그걸 훈시 규정처럼 악용을 해가지고 이재명은 지금 선거법 1심이 재작년 9월에 기소가 됐는데 지금 뭡니까 이게 지금? 그렇죠. 엉망진창인 거예요, 진짜. 원칙이 지켜져야지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꼼수에 무력해지면 사법부도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건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633 원칙을 반드시 지켜라라고 하는 거는 그 원칙을 바로잡고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강행 규정이라고 만든 거는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에서 이거를 어떻게든 미루려고 하는 거는 진짜 자가당착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국회가 만들었기 때문에 법원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앞으로 이제 선고가 나면은 2심 3개월, 3심 3개월 안에 이제 판결이 나올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미루기 위해서 장외투쟁을 하든 그거에 뭐 배치되는 발언을 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으면 니네가 법 만들어 놓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비판하셔야 돼요. 이건 국회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국회가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그래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634 원칙 준수하라. 그거대로 가면은 굳이 저거 따질 필요도 없죠.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내년 상반기 내에는 그 공직선거법 최종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이재명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꼭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뭐 저거 가지고 또 불필요한 논쟁을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좀 관전 포인트가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직접 633 원칙을 지켜라 이렇게 했잖아요. 네. 무조건 대법원은 3개월 안에 끝날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3개월. 대법원. 그렇죠. 그렇지. 대법원은 무조건 3개월 안에 끝날 거예요. 그래서 항소심 3개월을 늘리기 위해서 도대체 민주당이 무슨 짓을 할까? 이거를 이제 두 눈 똑바로 뜨고 국민 모두와 함께 이제 지켜봐야 된다. 이거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죠. 예.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라벤더님, 저는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걱정돼서 피가 마르는데 두 분은 어떻게 평정심 유지하시는지 조언 좀 해주셔요. 애타서 죽을 것 같아요. 지금 금정구 판세가 야권 단일화 이후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솔직히 여러 여론조사 또 저희 당 자체 조사 뭐 봤을 때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이걸 반드시 지켜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이제 한동훈 대표도 집중 유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쪽 지지자들을 한 분이라도 더 투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실님 고맙습니다. 임아련님, 신부총장님, 구자령 변호사님 두 분 존경합니다. 타 유튜브에서 신지원님이 친이명박이라고 하던데 제가 친이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그때는. HCW님 어벤져스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번창하세요. 이영애님 부산에서 지금 도보 유세 중 어르신들이 한동훈 보고
한동훈 힘내라 그래 주시고 또 소신 굽히지 말라고 해 주시고 울컥울컥하네요. 제가 훨씬 어리지만 대표님이 짠혀요. 도보 중 엄청 힘드실 텐데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 계시면 다 무릎 꿇고 손 잡아드리고 인사하시는데 이런 분이 또 있을까 싶네요. 루비아나님 어벤져스 화이팅. 여러모로 혼란한 상황이나 잘 지나갈 거라 믿습니다. 구 변호사님 반가워요. 제르가디스님 두 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건희 여사는 되도 않는 영부인 그거 하지 말고 본인이 말한 대로 내조만 하십시오. 사과할 마음은 1도 없으면서 텔레그램으로 물어보고 또 주변에 물어보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써주셨고요. 여름조아님 친윤들 당대표 무시하고 방송에서 한 대표님 공개 비난하는 거 더 이상 참지 말고 목소리 내셨으면 합니다. 종식김님 고맙습니다. 제르가디스님 김 여사가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해야 된다는 친윤 멍청이들. 마포대교 갔다는 기사 공개되고 갤럽 긍정 평가 20% 나온 거 알고 있지 않나요? 핑크마마님 선거 결과 나쁘게 나와 한동 한 대표님께 불똥 튀는 거 아닌지 걱정됩니다. 구 변호사님 사랑합니다. 레전드님 고맙습니다. 구 변호사님 진짜 좋음. 가족 아니 신 의원님의 뭔가 시니컬한 유머 코드 너무 좋아요. 제가 시니컬하게 보여서 죄송합니다. 활화사님 고맙습니다. 다들 감사드리고요. 헌법 84조 저희 또 체리콩님이 84조 육행시를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헌법 84조에 대한 헌재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법 법률 효과상으로는 대통령 임기 중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직을 상실하다고 밝혔는데요. 8을 마구 흔들며 재판 중지될 거라는 죄명당 졸개들아 애초에 그럴 일이 없으니 걱정 말거라. 10년 20년 후에도 죄명당에서 대권 잡을 일은 없으니 일어나지도 않을 일 아닙니까? 사당화 만들어 아버지 추앙하고 충성 경쟁한다고 뭐 있던 죄가 없어지냐고요. 조만간 아버지 국립호텔 가면 등 돌릴 사람들이 쇼하는 거 보니 참으로 참을 수 없는 가벼움입니다. 네, 체리콩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일요일 다시 4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